여성단체 6곳, 참여연대, 진보당마저 사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김광삼 변호사님 표현대로 다 들고 일어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의 보좌진 모임, 민보협의 역대 회장단에서도 강 후보자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같이 보시죠. 조기현 위원장님. 민보협 역대 회장단 얘기입니다.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행위, 여가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다. 다음이요. 후보자 입장은 해명이 아니라 거짓 변명에 불과했고 감성팔이, 본질 벗어난 자기 방어에 급급했다.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진 사퇴로 책임져야 한다. 굉장히 높은 수위의 비판문이 나왔습니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 얘기입니다. 뼈아픈 부분이죠. 아마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보좌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 고려하면 저게 지금 민주당 보좌진들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보고도 후보자가 사죄를 하고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후 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민주당 그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초부터 최초의 문제 제기됐을 때 후보자 본인은 뭐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특정 보좌진의 문제인 것처럼 이 대응하는 입장이 나오는 거에서부터 사실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크게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민주당 보좌진들은 이 상하관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동지, 동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원들과의 관계를 가져왔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혹시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좌진 협의회라는 이 조직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강선우 후보자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일단 뭐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인사권자가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여론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선우 후보자도 좀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기되는 어떤 추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해서 이렇게 악화되는 여론을 설득해보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론이다라는 말씀이 깊게 남습니다. 계속 보죠. 전현직 국회 보좌진 그리고 국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해서 1,442명이 모인 대화방이 있답니다. 여기서 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보시죠. 찬성 투표 참여한 사람이 559명이었답니다. 그중에서 518명, 92.7%가 낙마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답니다. 반대전은 7.3%에 불과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여당과 대통령실 기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보실 이 장면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여당 동료 의원들에게조차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적 용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적 용무 지시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정의를 반복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기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죄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모두 다 제가 부족한 탓이고요. 그리고 반복적이었냐는 거를 묻는 거고요. 이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정말로 드렸던 말씀 그대로이고요. 근데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지요. 예. 본인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예. 해명을 했습니다만 또 그와 반대되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필요하다면 본인이 저는 더 좀 설득력 있게 입장을 내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소위 그 갑질 의혹이라는 거 반복적이었냐고요. 반복적으로 그런 지시하셨습니까? 라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답을 못해요. 이 모습을 보고 민주당 의원들도 강 후보자에 대해서 실망한 기류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강약 약각 아닌가? 다음이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다들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지금 너무 아쉬운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이재명 정부가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대통령의 파면을 통해서 인수위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후보 검증의 기간들이 부족했다. 이제 그런 측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후보자 청문회에 있어서의 부실을 그러니까 동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준석 후보나 실제로 강 후보 모두 이 진솔하게 문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어떤 사과를 하면서 넘어가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어차피 나는 될 거야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넘기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또 후폭풍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대응이 매우 잘못한 거 아닌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가 더 많으니까 또 김민석 총리 청문회를 보면서 대충 떼우면 넘어갈 수 있겠어. 이런 취지로 청문회를 대충 준비한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뭐 그게 쓰레기가 아니고 먹은 빵을 옮긴 것이다라든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문자가 다시 텔레그램이나 뭐 다른 쪽으로 쓰레기 치워달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방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임미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제가 의식 없이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뭐 늦게나마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될 부분인지 인데 답을 하기는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니까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기 그 박사 논문을 쓴 제자가 내가 제1저자가 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것을 해명이라고 하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해명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한편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렇다면 조기 유학을 보냈고 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 사람을 끝까지 장관으로 사회부총리를 데리고 가야 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교육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등교육 즉 대학 총장 협의회를 이끌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앞으로 21세기 한국 교육계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도 정통성이라든지 사실은 이분을 끝까지 모셔야 될 장관으로 사회부총리로 가져가야 될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